네, 안녕하세요. 조인스의 제이필입니다. 챕터 2, 서버 프로그래밍, Node.js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렉처, 즉 Launching Landing Page by Bootstrap and Node.js에서 챕터 2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서버 프로그래밍에서 다룰 거고, 서버 프로그래밍, 백엔드 프로그래밍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텐츠는 이렇습니다. 기존처럼 Introduction, Review, Background, Methods, 그리고 쇼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론 강의니까 백그라운드까지 진행하고요. 쇼타임에서 메서드랑 쇼타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자, Node.js가 뭘까요? 기존에 렉처 1에서 설명한 것처럼 스프링 부트는 뭘까요? 스프링 뭘까요? 이거랑 같은 질문인데 Node.js는 이제 백엔드 프로그래밍 할 때 되게 인기 있는 플랫폼인데 써있죠. A platform built on Chrome's JavaScript runtime for easily building fast and scalable network applications 써있는데 크롬 자바스크립트 V8 엔진에서 돌아가는 플랫폼이라 보시면 돼요. 언어는 자바스크립트를 쓰고 있고요. 특징으로는 세 번째 줄에 써있는데 이벤트 드리븐을 쓰고 있고 non-blocking IO 모델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lightweight, 가볍게, efficient, 효율적으로 서버 프로그래밍을 작동시키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으로는 이제 asynchronous랑 event driven 그리고 세 번째 very fast and productivity 써있고 네 번째 single threaded but highly scalable 써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게요. 비동기 asynchronous가 뭐고 event driven이 뭐고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리면 제 경험상 스프링 부트도 써봤고 루비 앤 레일즈도 써봤고 디자인고도 써봤고 사실 PHP는 잠깐 써봤지만 되게 생산성이 빨라요. 여러분들이 서버를 Node.js를 만들어서 하나 올리는데 되게 금방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렉처 1에서 스프링 부트를 하기도 했지만 조금 더 빠르게 Node.js를 통해서 이번 코드랩 때 보여드리겠지만 빠르게 생산성 있게 서버를 하나 올리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Node.js 말고 이건 프레임워크인데 프레임워크가 어떤 거냐면 Node.js는 플랫폼이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게 프레임워크인데 Express.js가 Node.js에서 쓰는 가장 저명한 프레임워크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저는 Express 많이 썼기 때문에 Express.js라고 표현했습니다. 라라벨은 뭐냐? PHP고요. 사실 플라스크는 이제 파이썬으로 돌아가는 프레임워크이라 보시면 되고 서버라 보시면 되고 디자인거도 파이썬이고 플라스크가 좀 더 간단해요. 스프링 부트는 렉처 1에서 말씀드렸고 Express.js도 있고 Rails도 있고 밑에 쭈쭈쭈 Next.js까지 있는데 Express.js 되게 유명하죠? 네, 되게 많이 쓰고 있죠. 라라벨, 사실 PHP 기존 개발자들은 워낙에 처음에 PHP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샘플링이 이길 수는 없지만 Express.js 충분히 저명하고 인기 있는 프레임워크이고 Node.js 플랫폼이라 봐주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리뷰. 저번 시간에 what and 오타가 있는데 what and why is bootstrap? bootstrap이 이제 무엇이고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죠. easy to start. 빠르게 쉽게 시작할 수 있고요. 워낙에 이제 얘네가 CSS나 자바스크립트를 프리컴파일드 돼서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프리빌트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걔네가 만들어 온 거에 맞춰서 뚝딱뚝딱 사용해서 버튼이나 화면 구성이나 반응형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부트스트랩이고요. 리스폰시브 디자인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형 디자인 모바일이나 태블릿이나 데스크탑에 맞춰서 폭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할지 편하게 지원해주는 거라 보면 되고 without worrying CSS 즉 스타일들을 여러분들이 CSS 하나하나씩 고치면서 버튼을 꾸미고 이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얘네들 잘 미리 만들어 놨고 그래서 CSS 큰 걱정 없이 바로바로 프론트엔드 사이드를 만들 수 있고요. tons of themes 테마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테마 즉 대시보드를 만들고 싶다 아니면 랜딩 페이지 컴퍼니 디자인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프로덕트 디자인 컨셉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테마들 하나 골라서 이쁜 거 골라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브라우저 컴패러빌리티
네, 뭐 크롬, 파이어폭스, 블라블라블라 다양한 브라우저들이 있는데 상호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부트스트랩을 그래서 사용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만약 더 궁금하신 구독자분들은 챕터 1으로 돌아가셔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백그라운드인데 클라이언트 앤 서버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혹여나 모르는 구독자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정의로는 뭐 클라이언트랑 서버는 두 개의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역할 관계라고 보고 있는데 그냥 이제 저는 그냥 클라이언트 객체라고 표현하고 서버 객체라고 표현할게요. 어떤 단어를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는 다른 프로그램에게 서비스를 요청하는 즉 request하는 저기 써있죠. 화살표로 request하는 요청하는 객체이며 서버는 그 요청을 받았어요. 그 요청을 분석이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갖고 오거나 그렇게 처리해주는 가공해서 처리해주고 응답을 해주는 객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서버는 요청하는 쪽, 서버는 리스폰스하는 쪽, 클라이언트는 요청하는 쪽.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오게 되면 서버는 리스폰스 해줍니다. 그 요청에 맞춰서.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레스토랑에서 손님으로서 주문한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손님으로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외부 관점에서 주문, 즉 주문이 요청이라 보면 되죠. 요청을 하는 주체를 클라이언트라 부르고 있고요. 그 주문을 받아서 주문에 맞게 음식을 만들고 아니면 뭐 인스턴트 푸드다. 그 음식을 바로 응답해 줄 수 있겠죠. 그런 응답해 주는 요리사나 아니면 그 부엌의 그 역할을 서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랑 서버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관계들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백그라운드 슬라이드는 MVC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MVC 패턴이 뭐냐? MVC가 뭘까요? 그림에서 유추할 수 있죠. 모델, 뷰, 컨트롤러 이런 패턴이라 보시면 되는데 패턴이 뭘까요? 디자인 패턴이에요. 그럼 과연 디자인 패턴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개발을 할 때 어떤 고질적인 문제들이 기존에 많이 있었겠죠. 네, 기존에 뭐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고질적인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해결책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MVC 패턴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웹을 개발했던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었네. 뭐 예를 들면 사용자 뷰를 수정하거나 웹 인터페이스를 수정하거나 모델을 뒤에 비즈니스 로직을 수정했을 때 서로 영향이 가네. 그럼 이거 잘 분리해서 만드는 패턴을 만들어 봐야겠다. 그게 MVC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MVC 패턴을 잘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비즈니스 로직을 서로 영향 없이 개발할 수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문제가 생겨도 비즈니스 로직을 따로 고치고 뷰를 따로 고칠 수 있게 만들어지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MVC 패턴을 플로우로 한번 설명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컨셉을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플로우를 설명드린다면 회원가입 요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회원가입 페이지를 들어가서 그 다음에 닉네임과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가입하기 눌렀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컨트롤러가 그 데이터와 그 패스를 받습니다. 회원가입 패스를 받고 나서 컨트롤러는 사용자가 요청한 리퀘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은 회원가입이기 때문에 모델에 접속을 합니다. 모델을 보내주게 됩니다. 왜 모델을 보내냐? 모델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즉 스토리지랑 연결되어 있죠. 왜 연결되어 있냐기보다는 왜 컨트롤러가 모델한테 보여주느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이디랑 패스워드, 닉네임을 저장해야 하지만 추후에 사인인 했을 때, 즉 로그인 했을 때 이걸 비교해서 정상 유저인지 판별할 수 있겠죠. 데이터베이스 불러오고 나서. 그래서 이제 모델을 요청해 주게 되고 데이터베이스에 이 회원가입 정보를 윤드림, 뭐 예를 들면 조인스 윤드림 회원 정보를 저장해줘. 잘 저장했니?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석세스 값을 리턴해 주게 되고 모델도 그 석세스 값을 다시 컨트롤러에게 기존 요청에 대해서 리스폰스를 주게 되고 컨트롤러는 그 요청을 받은 다음에 윤드림님 어떤 뷰를 보여줬으면 좋겠을까 고민한 개발자가 그러면 윤드림이 행가입 축하합니다 페이지를 이쁘게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윤드림님
이 아이디로 회원가입 되었습니다. 뷰를 넘겨주게 되면 뷰는 그 지금 컨트롤러한테 받은 성공각과 텍스트를 받은 다음에 디자인의 이쁜 페이지를 갖고 사용자에게 윤드리님 회원가입 축하합니다. 오늘 회원가입 되셨고 뭐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이런 뷰를 띄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러, 모델, 뷰 혹은 컨트롤러에서 바로 뭐 뷰를 풀어줄 수도 있겠죠. 모델이 필요 없다면. 이런 세 가지 역할을 잘 나누는 게 MVC 패턴이라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웹 개발을 할 때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디자인 패턴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 뭐 HTTP and 메소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HTTP 메소드를 전체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한번 글을 간단하게 읽어보실래요? 사실 HTTP stands for Hypertext Transfer Protocol 써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클라이언트랑 서버 간 커뮤니케이션을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하나의 규약이라 보시면 돼요. 네, 뭐 나름 제가 직역을 했는데 뭐 to enable communication between clients and servers 아까 앞에서 클라이언트 요청하는 쪽을 서버는 응답하는 쪽이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요청과 응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네, 약속해놓은 하나의 프로토콜 규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설명드렸고 for example 네, 브라우저가 HTTP 리퀘스트를 서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서버는 그거에 대한 응답을 요청에 대한 응답을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고 그 응답은 어떠한 스테이터스 인포 뭐 이게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런 인포메이션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공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그 응답이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조금 더 원 스텝 더 들어가게 되면 그 HTTP 프로토콜에 HTTP에 메소드들이 기본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사실상 좀 메소드들이 몇 개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크루드라고 해서 크루드가 뭐냐면 자, 크루드 C, create, read, U, update, delete인데 이 네 가지 메소드 create, read, update 즉 생성하고 읽고 업데이트하고 삭제하고 이 네 가지 메소드들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할 때 거의 다 이 네 가지로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줘, 데이터를 생성해줘, 나 회원가입해서 생성해줘, 나 데이터 회원 수정했으니까 수정해줘, 나 관리자야, 관리자 이 데이터 삭제해줘, 이 유저 뭐 해커야. 그래서 이 네 가지로 했는데 이 네 가지들을 자기네들만의 메소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create는 post로 만들어 놨고요. read는 get 메소드로 만들어 놨고 update는 put 메소드로 만들어 놨고 delete는 delete 메소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게 get, post, put, delete 이 HTTP 메소드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드리면 여러분들이 쇼핑몰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쇼핑몰에 접근하게 되면 프로덕트 리스트를 갖고 와야겠죠. 그럼 뭘 써야겠어요? get.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관리자예요. 이 프로덕트 지금 재고가 원래 10이었는데 빵개네? 하나도 없네? 재고가 소진되었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재고 개수를 수정해줘야겠죠. 그럼 뭘 써야 되냐? 업데이트니까 put. 이 유저 옛날에 탈퇴했으니까 삭제해줘야겠네? 그럼 뭘 써야 돼? delete.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HTTP 메소드라는 게 있고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랑 서버 사이에 이런 메소드를 네 가지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떠한 데이터 처리를 해주거나 네, 해주는 약간 기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TTP 메소드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는 좀 Node.js 백그라운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Node.js를 사용하려면 npm이랑 express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개념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설명드릴게요. npm은 stands for Node Package Manager이고요. Node.js의 기본 패키지 온라인 관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레포지토리에 접속을 하셔서 다른 개발자들이 잘 만들어 놓은 모듈들을 이 npm을 통해서 레포지토리 통해서 다운받고 여러분 프로젝트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다운받고 설치하느냐?
뭐 클릭해서 다운받을 수도 있지만 커맨드 라인, 즉 터미널에서 여러분들이 한두 줄만 치면 설치하고 다 인스톨까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이 npm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듈들을 잘 찾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authentication, 여러분들이 로그인이나 사인업들을 다 구현을 하려고 해요. 사실 직접 구현하면 뭐 프로그램의 가독성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스킬이 늘긴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ode.js의 하나의 큰 피처 중에서 very fast and productivity라고 얘기했죠. 빠른 생산성인데 다른 사람들이 잘 만들어 놓은 패키지들을 사용한 다음에 여러분들 비즈니스 로직을 만드세요. 즉 사인업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Node.js에서 이렇게 다양한 패키지들을 관리하고 있는 게 이제 npm이라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익스프레스. 익스프레스는 Node.js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중 하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써있죠. Node.js Web Application Framework. 네, 그래서 for building web and mobile application. 웹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네,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프레임워크이랑 라이브러리랑 차이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라이브러리는 뭐냐면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미리 구현하는 대상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npm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패스포트나 아니면 뭐 인증 과정이나 아니면 밸리데이션이나 이런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갖다 쓰시는 게 이제 라이브러리를 보시면 되고요. 프레임워크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구조나 구성을 얘네들이 프레임워크이라는 주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뼈대들을, 프레임워크이 뼈대죠. 뼈대를 만들어 놓고 개발자들은 오직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고 뭐 객체 지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을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보면 돼요. 즉 여러 명의 개발자들이 각자 취향에 맞춰서 설계하고 코딩하면 이제 관리 측면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프레임워크들이 이미 뼈대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설계는 내가 할게, 너는 구현만 해, 이런 게 이제 프레임워크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둘의 차이는 사실 제어의 반전이라고 많이 말하고 있는데 누가 흐름을 가지냐로 보면 돼요. 프레임워크는 스스로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프레임워크 스스로 흐름을 가지고 있고 사용자, 즉 개발자로 하여금 코드를 연결할 공간을 이제 강제하고 있고요. 너네 이 부분만 코딩하면 돼, 이렇게 강제하고 있고, 만약에 라이브러리는 개발자에게 흐름을 직접 제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언제 호출할지 사용자가 결정 짓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프레임워크이랑 라이브러리랑 좀 개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저희 join.help@gmail.com을 문의 주시거나 댓글로 문의 주시면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npm은 제 온라인 레파지토리고 커맨드 라인 툴을 통해서 편하게 다양한 Node.js 라이브러리나 Node.js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익스프레스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편하게 만들 수 있는 프레임워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synchronous랑 asynchronous인데 사실 이 개념을 제가 설명할까 말까 하다가 조금 저희 이번 렉처가 비기너 코스잖아요. 근데 이 개념이 사실 뭐 코어라는 개념도 알고 있으면 더 쉽기 때문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개념을 알고 있으면 더 쉽기 때문에 그 과목을 공부했으면 쉬운데 일단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Node.js는 asynchronous예요. 비동기화라 보시면 되고요.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asynchronous, non-blocking IO 이 개념이 여기다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벤트 드리븐도 이걸 통해서 되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자, synchronous는 뭐냐? 왼쪽 그림인데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어떤 요청을 했어요. 자, 그림이 어때 보이나요? 자, PROC는 프로세스라 보시면 돼요. PROC가 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프로세싱, 뭐 컴퓨테이션,
코어라는 개념을 안 들어봤다고 가정한다면 프로세스는 어떤 연산을 처리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서버, 즉 노드.js나 뭐 프레임워크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서 서버라고 보고 있고요. 서버가 처리할 때 싱크로스는 동기화는 요청을 하나 받으면 프로세스 처리하고 리스폰스 던지고 그 다음에 또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프로세스하고 리스폰스하고 이렇게 동기화 블록되어서 처리된 것들을 싱크로스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어떠한 작업을 처리하는 동안 다른 작업을 처리할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코어가 하나예요. 코어라는 거는 워커라고 보시면 돼요. 일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크로스에서는 일꾼이 한 명 있고 한 명 있다는 가정하에 하나가 들어오면 자기 이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고객에게만 돌려주는, 클라이언트에게 돌려주는 이런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싱크러스는 이제 비동기화인데 논블로킹의 처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컨셉인데, 자, 오른쪽 그림 볼까요? 좀 왼쪽 그림은 다르죠? 리퀘스트 한 번 던지고 두 번 던지고 그 다음에 리스폰스 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즉 리퀘스트 이후에 리스폰스를 받지 않아 다음 동작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작업을 처리할 동안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일을 되게 잘해요. 한 명이 일꾼이 예를 들면 파트타임 잡이라고 봤을 때 일을 잘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 일이 여러 개가 들어와도 손이 빠르니까 빨리빨리 해서 하나만 하고 있더라도 다음 작업이 들어도 손이 빨라서 다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싱크러스 개념이 나오면 콜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콜백 함수가 나오는데 콜백 함수도 똑같이 어싱크러스 방법에서 자기가 일이 끝나주면 클라이언트 너는 너 할 일 하고 있어. 내가 일이 끝나면 던져줄게. 이게 이제 콜백 함수를 그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콜백 함수 아예 안 들어본 사람들은 그냥 듣고 일단은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실생활 예. 자, 서브웨이와 커피빈으로 들어볼게요. 물론 서브웨이에서 정말 손이 빠른 사람들은 여러 개를 하지만 서브웨이는 일반적이라고 하면 얘기하면 안 되고 요청이 하나 들어왔을 때 샌드위치 하나 만들죠. 그래서 다음 샌드위치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만약에 아르바이트생이 한 명이 있으면 파트타임 사람이 한 명이 있으면 그 두 번째 고객, 세 번째 고객, 네 번째 고객은 이 첫 번째 요청이 샌드위치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죠. 그쵸? 이해 가시죠? 계속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자, 커피빈이나 탐앤탐스나 이런 거 받는다고 했을 때 거기는 커피 요청하고 그 진동벨 있죠. 진동벨 갖고 돌아가죠. 자기 할 일 하고 있죠. 의자에 앉아서. 그리고 두 번째 고객도 주고 자기 할 일 하고 있죠. 그리고 커피가 만들어지면 혹여나 두 번째 커피가 빨리 만들어질 때도 있겠지만 첫 번째 커피가 진동벨이 울리죠. 그럼 저희는 그거 가져가면 돼요. 그 진동벨 리스폰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서브웨이와 커피빈, 진동벨이 있고 없고. 즉 방금 얘기했던 그 진동벨 개념, 즉 내가 작업이 끝났으니까 너 이거 받아가 하는 게 아까 방금 말했던 콜백 함수의 개념이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싱크로스나 어싱크로스 개념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for fun, 노드.js가 왜 이렇게 유명하고 왜 이렇게가 아니죠. 유명하고 저명하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유명한 회사들이 노드.js를 쓰고 있는지 보면 되겠죠. 자, 한번 리스트 보실래요? 솔직히 저는 여기 있는 회사들은 다 아는 것 같아요. 링크드인은 JD, 즉 자기 이력서 관리하는 되게 유명한 사이트고요, 서비스고요. 넷플릭스 말 안 해도 알죠. 우버 말 안 해도 알죠. 트렐로 처음 들어본 사람들은 여러분들 프로젝트 매니저나 여러분들이 태스크 관리할 때 투두, ing, done 이런 거 칸반으로 관리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서비스이고 페이팔 말 안 해도 알죠. 네, 나사, 이베이, 미디움, 그루폰, 월마트, 모질라, 고데디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미 Node.js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충분히 믿을 수 있고 레퓨테이션이 있는 좋은 플랫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쇼타임에서 Node.js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빠른 생산성과 서버를 띄우는 걸 경험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챕터 2 서버 프로그래밍 Node.js 이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Node.js 쇼타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방금 강조해드린 것처럼 빠르게 생산성 있게 서버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은 앞에 joinc.helpgmail.com이나 아니면 간단한 질문 사항들은 댓글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